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지도교수 오현미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화면 구성과 디자인 메뉴를 알아보고요. 다음은 기본 사용법으로 실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실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리 캔버스라는 곳은 미리디라는 IT 회사가 만든 플랫폼인데요. 그 전에 인쇄 출력하는 비즈하우스 그리고 포토북이랑 사진 인화를 하는 스마일캣이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특징을 적어놨는데 조만간에 파워포인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고요. 저작권도 걱정할 수도 없고 또 워터마크도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편안하게 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또 PPT나 카드 뉴스, 포스터, 현수막, 유튜브 썸네일 등 5만 개 이상의 무료 템플릿을 이용해서 누구나 원하는 디자인을 3분 만에 뚝딱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도 필요가 없고요. 네, 선생님들도 오늘 이렇게 접속하셨는데 미리 캔버스에 회원 가입만 하고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캔버스 쪽에서 이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 되시겠습니다. 예, 유의사항 몇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들어갈 건데요. 예, 제가 강의 전에 미리 로그인을 다 부탁드렸는데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은 다 준비되셨죠? 예, 그리고 저와 함께 실습을 할 그 모니터 화면이 크게 하나 작업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줌은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듀얼이나 다른 노트북을 이용해서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네,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 제 요 화면 하얀색 요 기본 틀은 작업하고자 하는 디자인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예, 모든 템플릿에서 이런 걸 선택하면 이렇게 공간이 요거는 제가 세로로 저장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일단은 화면 구성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집 모양 홈 화면을 들어가 보면 예, 이렇게 나와요. 내 디자인. 요거는 제가 그동안 디자인해 놓은 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선생님들은 아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고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디자인 만들기로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면 처음에 제가 열었을 때 새로 이런 디자인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뭐 명암부터 해서 만들고 싶은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미리 캔버스 측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걸 선택만 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920에서 1080 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들어가셨을 때 상단 메뉴에 메뉴로 보이는 화면 구성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템플릿에 들어와 있는데 템플릿 중에도 꺽쇠를 누르면 모든 템플릿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문서 서식부터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웹용이죠. 또 직접 인쇄용으로 만들 수도 있는 명함이나 스티커, 현수막, 뭐 어깨띠, 뭐 책자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 왼쪽에 뭐 심플한 프레젠테이션부터 여러 가지 제안서,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템플릿 안에 이런 숫자가 보이죠? 요거는 하나만 보이긴 하지만 그 뒤로 숨은 게 아웃페이지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쪽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좀 간단한 깔끔한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덮어쓰기를 하겠다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 페이지로 오른쪽으로 넘겨지면서 이렇게 아까 이게 몇 페이지였죠? 쭉 페이지가 그대로 연결돼서 이렇게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페이지에서 이 상단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페이지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하신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누르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넘길 때 뭐 어떤 분은 떠오르기 이렇게 화면이 시작되는 분도 있고 페이드, 또 스톱 모션, 회전, 수직 교차, 팝 이게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지게 선생님들 성격에 따라서 PPT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통 눌러보시면 배경 색상 나옵니다. 배경 색상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핑크색이나 초록색이나 오렌지 마음에 드는 거 어떤 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플러스 버튼은 새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새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니까 첫 페이지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가 세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고요.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복제하기도 있습니다. 페이지 복제하면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페이지 삭제를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고요. 빈 화면도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로 하면 페이지가 위로 옮겨지고요. 밑으로 하면 다시 페이지가 밑으로 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뭐 지우고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얼마든지 순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 마지막까지 했는데 페이지가 하나 더 모자르다 하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도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지만 디자인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9%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100%라고 하면 다 화면이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게 최대한 편안한 사이즈로 50%로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손으로 하면 뭐 이거 페이지도 옮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봤고 이것도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얼마든지 글씨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제가 다른 또 프레젠테이션 말고 유튜브 팟빵 이걸 해볼까요? 잠시만 요거는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가게 하면 다 지워지고요. 뭐 삭제하려면 선택을 해서 다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도생님. 네. 속도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못 따라오신 분이 많으셔서. 다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빠르다 하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네, 못 따라가시면 천천히 해달라고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메뉴를 한번 우선 쭉 살펴볼게요. 일단 템플릿을 봤는데 템플릿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다른 웹이나 인쇄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선생님들 아셨죠? 이거는 제가 또 마지막 시간에 뒷부분에서 실습을 다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은 그동안 내가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내 디자인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던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업로드라고 있는데 업로드는 여기에서 제공하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들을 없을 때 제 PC에 있는 제 개인적인 사진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내 파일 업로드해서 PC에 있는 사진을 어떤 걸 올려볼까요? 아무거나 뭐 요거 이런 사진도
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지울게요. 저도 자, 이렇게 하고, 예, 업로드는 그런 용도고요. 동영상도 업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여러 가지 템플릿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음악은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가 JPG, PNG, SVG, GIF, MP4 이런 것들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예,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수백 가지 사진들 그리고 픽사베이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사진들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검색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봄이니까 제가 봄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봄에 대한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요소가 있습니다. 네, 요소는 컬렉션, 일러스트, 아이콘, 조합, 애니메이션, 도형, 선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은 거를 다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조금 유익한 거는 프레임을 선택해서 그 안에 사진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예, 텍스트는 여기에서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다 여기에 삽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런 것도 직접 이렇게 우리가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은 거 디자인 갖다가 글씨만 바꿔서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예, 너무 페이지가 긴 걸 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테마입니다. 예, 테마를 한번 살펴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색감, 이미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색깔의 감각이 좀 별로 없어요. 디자인 능력도 없고요. 그랬을 때 미리 캔버스 측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선택을 하면 그걸로 바뀌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가장 어울리는 색깔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편리하게 테마를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예,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여러 가지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는 예, 유튜브 링크를 우리가 찾아서 다시 유튜브 링크를 여기에 독사를 해서 그 링크를 걸어서 이미지나 예,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한번 볼까요? 예, 배경에는 이런 사진으로 배경화면을 깔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도 예, 여러 가지가 패턴으로 있습니다. 예.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패턴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뭐 잘못하면 언제든지 되돌리면 되고 삭제하면 되고 예,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수가 있어요. 첫 화면은 예, 삭제가 안 됩니다. 지금 템플릿에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다 지웠고요. 예, 그리고 예, 여기도 예, QR코드나 바코드가 나오는데 예, QR코드를 누르면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여기 URL로 심어서 그걸 더블 클릭할 때 제 소개가 나온다든지 예, 동영상에 나온다든지 그런 게 예,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 강의안을 만들어 놓은 걸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제 사진을 올려놨고 저에 대한 동영상이 심어져 있는 이 QR을 심어놨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그 네이버에 열어서 QR 스캔하는 거 버튼 아시죠? 그걸로 제 카메라에 이렇게 되면 저에 대한 동영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바닷가, 제가 사는 바닷가 마을을
제가 유튜브 URL을 심어놨습니다. 그럼 이걸 또 더블 클릭할 때 그 동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여기다 심어놨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홈페이지인데 드론으로 영상 찍은 거 이렇게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캔버스가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심어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의사항 이것도 위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실습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도 되는데 제가 지웠네요. 다시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선생님들 이제 다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 시작하기 들어와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서 이제는 프리젠테이션이 아닌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제가 최근에 사용한 거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글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미원 선생님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사진을 갖다 놓는다든지 사진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진을 갖고 와 볼까요? 일단 요소 제가 아까 프레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프레임을 누르고 동그란 프레임을 한번 제가 갖고 와 보겠습니다. 크기는 얼마든지 줄였다 컸다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사진을 요걸 한번 심어 볼게요. 네. 근데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체크. 제가 주석 바가 여기 가려져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적용이 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됐다 싶으면 언제든지 델키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늘 사진, 아까 배경을 저희가 배웠으니까 배경에서 패턴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늘 모양 이런 패턴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것도 불투명도로 진하게 흐리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핑크색 구름을 핑크색 바탕을 만들어 봤고요. 패턴의 크기도 지금은 조금 귀엽게 작은데 크게 큰 패턴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지금 띄워놓은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 정보가 나오는데 비슷한 요소를 찾게 하면 또 비슷한 화면으로 제가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텍스트를 배웠는데요. 텍스트 들어가서 큰 제목을 클릭해서 우리가 제목을 쓸 수가 있고요. 2개가 됐네요. 안녕하세요.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자꾸 오타가 나고 떨립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고요. 부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부제목에도 메타버스 세상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제목, 부제목, 본문 크기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써서 크기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고 위치도 변경 가능합니다. 지울 수도 있고요. 봄이 왔어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클릭하면 여기 왼쪽에 정렬이 있는데 왼쪽으로 정렬, 가운데로 정렬, 오른쪽으로 정렬 이것도 가능하고요.
크게 해서 얼마든지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업로드한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뭐 이런 사진이라면 그냥 들어가겠지만 배경 사진을 없앤 요거는 우리 제페토에서 배경 화면이 있는 건데 뒷 배경을 지운 제가 눕기 까기를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요소로 들어가서 다시 프레임을 해서 프레임에다가 원하는 사진도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모는 네모에 그대로 들어가겠죠. 요소 다시 이런 프레임도 갖고 와서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죠. 사진도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그림이 너무 밝아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게 요거를 가려버렸어요. 기표소가 그림이 뒤로 갔고 근데 저는 요걸 한번 꺼내고 싶다 하면 이 그림을 누르고 더보기를 누르면 사진 빼내기가 있습니다. 사진 빼내기 하면 이게 빼내졌죠. 다시 되돌아가기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있을까요? 템플릿을 찾아서 제가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오프라인 인쇄용으로 해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명함 인쇄소에 이제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명함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저도 요즘 여기에서 명함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 분들에게 무료로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들 보시니까 다 사업하시고 또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명함 없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명함을 또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명함도 클릭해서 이걸로 덮어쓰기 하면 덮어쓰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함이 나옵니다.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주소를 바꿀 수가 있겠죠. 포항시 북구 제가 있는 풍라면 그래서 오현미 하고 뭐 전화번호도 적고 이게 또 가족 펜션이네요. 저도 지금 펜션을 하고 있는데 PR은 할 수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름을 바꿔서 할 수가 있고요. 칸이 작다 그러면 이것도 칸을 늘려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 로고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로고도 지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인쇄하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미리디라는 회사가 이런 비즈하우스 인쇄 출력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포토북 사진이나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바로 인쇄 요청을 하시면 이 옵션으로 제작할래요 하면 여기에서 장바구니 닫고 바로 결제하면 배송이 되는데 미리 디자인에 여기에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캔버스와 아이디가 동일해야지만 이게 연동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템플릿에도 뭐 어깨띠라든지 뭐 현수막, 포스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뒷배경 하나 지우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배경 눕기 따기라는 게 있는데 리무브를 이용해서 배경 화면을 지워보겠습니다. 제 지워봤고 방에서 찍은 저희 고양인데 방 지저분한 거를 다 뒷배경을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뭐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remove.bg 찾아서 누기 따기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 하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크롬창 새로 열고 여기에서 누기 따기 요것만 바로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 누기 따기 이게 나오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를 올려서 배경 화면 지울 이미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으니까 예, 제 사진을 한번 예,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화면인데 이걸 지우고 사람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면 예, 제 PC 이미지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아까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명함에 저를 넣고 싶다. 근데 일반 사진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넣는 거죠. 너무 크죠? 그럼 작게 줄이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뭐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또 뭐 저희 수영장에 애들 노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눕기따기에서 다 배경화면을 지웠어요.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런 눕기따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뭐 유용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이버 뒤에 바다를 다 지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유용한 거는 선생님들 이제 나중에 뒤로 갈수록 맵 제작을 하실 거예요. 게더타운 맵 제작을 하실 건데 예, 맵에 들어가시면 게더타운에 오브젝트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써서 하기에는 또 마음에 안 드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거로 여기에서 만들어서 사이즈 조정해서 게더타운에 오브젝트를 심어가지고 예, 맵 제작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저도 교육 초보 시절에 만든 맵이다 보니까 예, 예쁘진 않은데 이런 맵을 저는 백화점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맵을 들어가서 리스폰을 해서 제가 한번 제 맵을 들어가 볼게요. 좀 어설픕니다. 네, 이런 맵이 나왔을 때 오브젝트라는 게 여기서 제공되는 게 뭐 그닥 많이 없어요. 저는 이런 뭐 사진도 만들고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 이런 사진들을 픽셀, 아까 픽셀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한 칸이 32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개수대로 곱하기 32 픽셀로 해서 그러면 뭐 웬만한 보통 맵은 1920에서 1080 픽셀 사이즈가 된다고 하는데 원하는 만큼 저는 뭐 이런 거는 한 칸짜리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한 픽셀로 32 픽셀로 한 칸에 어울리게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예, 다음 장으로 제가 지금 뭐 게더타운 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예, 가면 글씨로도 오브젝트를 많이 안내문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교보문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또 한면에 베스트셀러 책 같은 것도 뭐 서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세로로는 2칸 이렇게 세로로는 하나 둘 세 칸 가로로 2칸 요 사이즈 해서 딱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서 오브젝트 추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옥상 정원 가는 길 이런 것도 칸으로 글씨로 만들어서 오브젝트로 심을 수가 있다는 미래 캔버스를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또 PPT 만들어서 강의 그 강사 경진대회 하실 겁니다.
물론 공통 템플릿을 제공하겠지만 아까 여기에서 제공한 템플릿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또 예쁘고 나름대로 개성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유의사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템플릿 들어가서 명함이 아니고 이벤트 팝업 웹포스터 웹포스터를 하나 볼게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그림 많은 거를 제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눌렀는데 계속 템플릿을 누르면 안 눌러져요. 선생님들 다른 데 한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템플릿이 나오니까. 지금 공유가 안 됐어요. 공유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공유 중지했다 다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궤도를 갔다 오니까 공유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네, 공유됐죠? 템플릿 눌러서 계속 안 되면 한번 어디 다녀오셨다가 템플릿을 누르면 그 해당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벤트 팝업 이런 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보시면 디자인 페이지가 제가 이전에 명함을 만들고 있다가 이벤트를 넣으니까 이게 안 맞죠? 이러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땐 이 사이즈를 들어가서 지금 94에 54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여기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유튜브 팟빵. 그러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썸네일을 고르면 1280에 720 픽셀로 자동으로 맞춰지면서 새로운 템플릿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안 되나요? 네, 여기에서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터 들어가서 새로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고르시면 이게 디자인 페이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서 카페 음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주의사항이 어떤 거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한 디자이너가 만든 이게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요거를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요 오토바이 탄 사람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것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같이 붙어있는 형태로 써야지 요거 하나만 개별적인 한 개의 요소로만 갖다가 다른 데 쓰면 저작권에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추가하신 요소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 여부 확인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아까처럼 골랐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어디에서 하나 따와서 하나 넣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저작권 문제 여부는 본인이 한번 살펴보시고 조심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PP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아직 채팅 없습니다. 네, 오브젝트 사물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도 다시 한번 템플릿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걸로 덮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쭉 다 완성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에 상단 메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사이즈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켓 같은 거를 누르시면, 요거는 내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공유 버튼 있죠? 공유는 누르시면은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공유해서 디자인 문서를 공개해서 함께 공유해서 작업하겠다 하면 요거를 공개를 여시고요.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만든 이 URL 여기에 딱 체크가 됩니다. 그럼 복사를 해서 바로 여기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상세 옵션 보시고 원본 문서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는 그러면 제가 만든 이 강의안을 제가 선생님들 보실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제가 카톡으로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카톡에서 제가 보낸 카톡이 들어왔나요? 한번 휴대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공유 화면 알아보시는 건데 카톡에 보시면 제가 보낸 PPT가 들어가 있으면 이 형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좌우 슬라이드로 형으로 열리게끔 옆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고 상세 옵션은 복제 허용 안 켰습니다. 그냥 보실 수만 있게 그렇게 보내드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쭉 보시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작업해도 여기서 딱 누르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다운로드를 하면 바로 내 PC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PPT 화면이죠. 이 PPT 화면을 선생님들께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PPT를 누릅니다. PPT를 누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PPT 옵션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개별 요소 이미지와 여기 권장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3가지가 나옵니다. 개별 요소 이미지와 권장되어 있죠.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됐다는 거는 좀 무난하게 사용하셔도 되겠다 그런 거고 텍스트 편집 가능을 클릭하셔서 하면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재편집이. 근데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글에서 파워포인트를 요걸 열었을 때 재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거는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작업하실지 또 거기에 추가되는 폰트가 어떤 것일지는 선생님들께서 저작권을 다 알아보시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텍스트 편집 가능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 증명 날라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통 이미지로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간주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 이미지든지 아니면 개별 요소 이미지화. 개별 요소 이미지화는 제가 아까 동영상을 심었는데 이걸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영상도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여는 PPT에서는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해당 동영상을 그 자리에 심는 그런 작업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인쇄용도 자동으로 PDF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가 갖고 있는 인쇄 프린터기나 그쪽으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인쇄물 제작을 누르면 이렇게 비즈 하우스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메뉴도 이렇게 보셨는데 아까 파일 보시고 파일에 나와 있는 저장하기라든지 슬라이드 쇼 보기가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맨 오른쪽에 점 3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여기를 누르셔도 같은 메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크 모드라는 거는 눈이 좀 필요하다 할 때 다크 모드를 눌러서 편안하게 화면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는 지금 제가 열려있는 이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열었어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하나하나의 개별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들어가 있고, QR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 프레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요소 하나하나 그 작업을 볼 수가 있는 게 레이어고요. 눈금자는, 눈금자를 표시하면 위에 상단 옆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 작업하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크기도 가늠할 수 있겠고요. 가이드선,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는 세로로 하나, 가로로 하나 이렇게 중심축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로 가이드선을 추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러면 어디가 수평이 맞춰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세로 가이드선도 추가하면 이렇게 맞춰지는데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초기화하고 한 개씩만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시겠고요. 에디터 환경 이런 것도 설정해서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도 페이지 번호를 하겠다 하면 1페이지, 2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페이지 번호. 네, 이렇게 설정. 자동 저장.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을 다 해놓고 이걸 누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 저장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그때그때 자동으로 눌러지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언제든지 삭제해서 그렇게 그래도 자동 저장으로 기능을 쓰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직접 들어가 보시고 눌러보시면 더 많은 기능으로 예쁘게 더 꾸밀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어요. 이거 많이 잡힙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PC가 편하겠죠. 선생님들 뭐 다 워낙 많이 하시니까 혹시 제가 오늘 네 분에게만 로그인 요청드렸고 또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선생님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화면 공유를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질문